조선 숙종 때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작은 마을 청송리. 평화롭던 이 마을에 묘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젊은 선비 김도연이 있었죠. 그가 마을로 돌아온 바로 그날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른 봄날 아침 양반댁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은비녀가 없어졌어요. 아가씨 이청아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은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내일 모레 혼례 때 꼭 필요한 그 은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젯밤 분명 붉은 함에 넣어두지 않았더냐? 네, 잠들기 전에 확인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무슨 소란이요? 소란을 들은 오빠 이한구가 급히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의 은비녀가 도난당했어요. 뭐라고? 대문은 잠갔소? 물론입니다. 밤 인정 후에 굳게 잠갔어요. 이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문이 잠긴 상태에서 벌어진 도난. 그것은 곧 범인이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인들을 당장 마당에 집합시키시오. 잠시 후 마당에는 7명의 하인과 하녀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어젯밤 사랑채만 청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누군가는 안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때 하인 박석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양구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너, 박석이, 왜 식은땀을 흘리느냐?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더워서. 하지만 이른 봄 아침 땀을 흘릴 만큼 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로 한 젊은 선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갓을 쓰고 책보를 맨 그의 모습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기 저분 혹시? 맞네. 한양 가셨던 김도연 선비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기말매였습니다. 아이고 도연아, 그새 또 키가 컸구나. 몇 년 만이냐? 할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늙은이가 뭐 건강할 게 있나? 근데 자네 과거는? 김도연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세상 공부만 해서는 과거에 붙기 어렵더군요. 허허, 그래도 자네는 남다른 눈이 있으니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게야. 기말매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한 마을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양반댁에서 은비녀가 도난당했대요. 김도연의 눈빛이 번뜩 빛났습니다. 은비녀가 도난당했다고요? 그렇다네. 내일 모레가 혼례일인데 돌아가신 나리께서 남기신 은비녀가 사라졌다는구먼. 기말매가 김도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흔한 도둑질은 아닐 게야. 도연아, 자네가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요? 한양에서 포도청 친구한테 배웠다며? 자네 눈이라면 뭔가 보일 거야. 김도연은 곧장 양반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해 듣고 왔는데 제가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양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도연을 훑어보았습니다. 선비 양반이 무슨 도둑잡이 흉내를 내시오? 한양에서 포도청 서리를 지낸 친구에게 탐정술을 배웠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이양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어차피 관가에 알리기 전에 조용히 해결되면 좋으니. 하지만 만약 헛수고라면 책임을 물을 것이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은 이청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고 붉은 암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비녀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저 붉은 함 안에요. 문은 잠그지 않았어요. 김도연이 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함 주변의 먼지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흐트러진 흔적이 있군요. 하지만 다른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네요.
네, 은비녀만 없어졌어요. 김도연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확인하고 문턱을 살피고 심지어 바닥의 먼지까지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진 곳이 없고 문도 잠겨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저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잤어요. 대문도 밤에 잠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소. 밤 인정 이후에는 대문을 굳게 잠그고. 김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침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범인은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고? 이양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은비녀만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도둑이라면 다른 귀한 물건도 가져갔을 텐데 왜 은비녀만 골라서 가져갔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이양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마당으로 나와 하인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까 땀을 흘리던 박석이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가씨 방 근처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석이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랑채만 청소했습니다. 김도연이 그에게 다가가 옷소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매에 붉은 칠가루가 묻어 있군요. 박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침에 청소하다가. 아가씨 방에 함이 붉은 오칠로 되어 있던데요. 혹시 그 함을 만지셨습니까? 박석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김도연은 박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포도청 친구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말하시오. 거짓말하지 않으면 용서해드리겠소. 박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각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채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안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빛? 네, 이상해서 혹시 불이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자 불빛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문 밖에서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어? 한참 기다리다 보니 자정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조용하길래 그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붉은 함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불빛과 관계가 있나 싶어 살짝 문을 열고 함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함을 열었을 때 은비녀가 있었습니까?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비녀가 달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잠깐 보고 바로 함을 닫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범인이 아니군요. 정말입니까? 네, 오히려 중요한 증인입니다. 자정 무렵 은비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김도연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범인은 자정 이후에 은비녀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불빛, 그것은 범인의 촛불이었을 겁니다. 범인은 밤 11시 반쯤 안채에 들어왔다가 당신이 오는 걸 보고 불을 끄고 숨었던 거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김도연은 김할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는 따뜻한 차 냄새가 났습니다. 들어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제가 올 줄 아셨습니까? 허허. 자네 성격에 이대로 돌아갈 리 없지. 차나 한잔 하거라. 김할매가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김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매, 이상합니다. 하인 박석이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네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맞을 게야. 그럼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이는 그저
호기심에 함을 열어본 것뿐이고요. 그런데 박서기가 밤 11시 반쯤 안채에서 불빛을 봤다고 합니다. 불빛? 네, 누군가 촛불을 들고 안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서기가 다가가자 불을 껐다고 해요. 김할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남들 몰래 안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박서기가 왔기 때문에 일을 마치지 못했어. 그래서 박서기가 돌아간 후 자정 무렵 다시 와서 은비녀를 가져갔을 게야. 맞습니다. 김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왜 하필 은비녀만 가져갔을까요? 다른 귀한 물건도 많았는데. 김할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 아닐까? 은비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김도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혹시 은비녀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겁니까? 그건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김할매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란다. 은비녀를 훔친 이유를 알면 범인도 알게 될 게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도연은 김할매의 집에서 나와 양반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양반댁의 창문 하나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채가 아닌 사랑채? 김도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은비녀를 가져갔을까? 그리고 그 은비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은 재빨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양반댁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김도연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급히 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담을 넘은 흔적이 있군. 담장 아래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여자? 하인이 아니라 하녀? 김도연은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곧 흔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다는 것이. 저 하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김도연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뒷산 혹시? 다음날 이른 아침 양반댁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도연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 선비. 은비녀가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이청아가 떨리는 손으로 붉은 함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이양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녀의 끝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은비녀의 끝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청송우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청송우물? 그게 무슨 뜻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눈빛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은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누군가 이 글자를 확인하려고 은비녀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이요? 글자만 확인하려면 당일 밤에 바로 돌려놓으면 될 텐데 왜 하루가 넘도록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이항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김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청송우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나는 모르오. 이항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짓말이군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십니다. 김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말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청송 우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말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느냐? 은비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말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우물, 혹시 마을 뒷산 우물을 말하는 건가? 뒷산에 우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지. 하지만 10년 전쯤 메워졌어. 왜 메웠습니까? 기말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이상한 일? 한 양반이 그 우물에서 익사했지.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우물을 메워버렸어. 김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양반이 기말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양반댁 이청아 아가씨와 이한구 도련님의 아버지였단다. 10년 전 청아가 겨우 9살 때였지. 김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익사 사건과 지금의 은비녀, 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할매, 혹시 그때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까? 기말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당시에 사또께서 사고사로 결론지었으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우물을 비밀의 우물이라고 불렀어. 그리고요? 그 우물 근처에는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단다.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들 했지. 김도현은 결심했습니다. 할매,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도연아,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말매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산 소나무 숲을 지나면 큰 바위가 있단다. 그 바위 뒤편이 바로 우물이 있던 자리야. 하지만 도연아, 조심해라. 그곳엔 비밀이 있어. 그리고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으니 땅이 약해졌을 게야. 그날 밤 김도현은 홀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자 기말매가 말한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 바위 뒤편으로 돌아가자 흙으로 메워진 우물터가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도연이 우물터 주변을 살피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림자 하나가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양반댁 하녀 월이었습니다. 선비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담을 넘은 사람이군요. 왜 나를 따라온 겁니까? 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선비님을 감시하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곳에 오실까봐. 역시 이한구 도련님이 뭔가 숨기고 있군요.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이 비밀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입니까? 10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매달 이곳에 오셔서.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비님, 어서 숨으세요. 무슨... 월이가 김도연의 손을 잡고 바위 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이 우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김도현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반댁 도련님 이한구였습니다. 이한구는 우물터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한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청아를 지켜야 합니다. 이한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것은 또 다른 은비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두 개의 비녀. 하나는 청아에게, 하나는 이양구가 그 은비녀를 우물터 옆 돌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이양구가 떠나고 나서 김도연과 월이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두 개의 은비녀라. 대체 무슨 뜻입니까?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전 주인나리께서 돌아가시던 날 두 개의 은비녀를 남기셨대요. 왜 두 개를?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그 비녀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세요. 마치 목숨처럼. 김도연이 돌틈을 살펴보려 하자 월이가 급히 그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 알면 저도 선비님도 위험해져요. 위험? 무슨 위험을 말하는 겁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이 일에서 손을 떼주세요. 이건 너무 깊은 비밀이에요. 월이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홀로 우물터 앞에 남았습니다. 두 개의 은비녀, 10년 전의 익사 사건, 그리고 청송 우물. 김도연은 달빛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있지만 아직 그것들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양구가 은비녀를 숨긴 돌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살짝 움직이려는 순간 우물터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이 돌을 건드린 순간 우물터 옆 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김도연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10년 동안 메워져 있던 우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김도연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너진 흙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곳에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비단천. 그것은 오래된 비단 천조각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흙 속에서 보냈지만 비단이라 그런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천을 펼쳐보자 그 위에 무언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만으로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세히 살펴봐야겠군. 김도연은 천을 품에 넣고 우물터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저 나무 뒤에 누가 있다. 김도연은 재빨리 나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에 찍힌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김할매의 집에서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햇빛 아래서 천을 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우물 속에, 거짓은 세상에. 할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할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이건 혹시 주인나리께서 남기신 유언이 아닐까? 유언?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양반댁 도련님께서 쓰러지셨대요. 뭐라고요? 김도영과 김할매가 급히 양반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양구는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청아가 오빠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다가가자 이양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선비? 말씀하십시오. 우물에 가지 마시오. 이양구가 간신히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김도연은 이한구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이건 독초와 접촉했을 때 나는 증상? 김도연이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구석에 놓인 옷에서 풀잎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매, 이것 좀 보세요. 김할매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뒷산 우물터 근처에만 자라는 독초란다. 손으로 만지면 서서히 독이 퍼져서 몇 시간 후부터 손이 붓고 고열이 나기 시작하지. 심하면 정신을 잃기도 해. 그렇다면 도련님은 어젯밤 우물터에 다시 갔다가 독초를 만진 겁니까?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왜? 김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한구는 왜 다시 우물터에 갔을까? 혹시 내가 그곳에 갔다 온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뒷산에 우물터가 보였습니다. 할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10년 전의 진실이 아직도 이 마을을 괴롭히고 있어. 김도연이 천조각을 다시 펼쳤습니다. 진실은 우물 속에, 거짓은 세상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도연아, 조심해라. 이 비밀을 파헤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도연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10년 전 그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개의 은비녀가 가리키는 비밀이 무엇인지. 김할매가 김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게야.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라.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은비녀, 10년 전의 의문의 죽음, 우물터에서 발견된 천조각, 그리고 쓰러진 이한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지만 아직 김도연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을. 김도연의 첫 번째 사건, 사라진 은비녀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발자국들,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의 정체, 그리고 하녀어리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김도연의 추리는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물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두 개의 은비녀가 가리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 제2화 우물가의 발자국에서 계속됩니다.